마리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마리나는 보통 선박 계류장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탐방에서는 단순히 선박을 계류하거나 보관하는 1차원적인 물리적 장소를 넘어 그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복합 해양 레저 플랫폼이자 도시 수변 재생의 핵심 앵커 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 수변 재생의 핵심 앵커 시설. 이것이 저희가 서울의 마리나에 집중하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마리나는 결국 첨단 해양 인프라라는 공간적 기반 위에 시민을 위한 휴게 기능과 상업적 서비스가 융합되어 지역 경제와 블루 이코노미를 선도하는 복합 해양 거점의 역할을 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강 수변 공간은 레저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프라 부족과 공간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의 해결과 수변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잠실 한강공원 수역 내 거점형 계류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였고 한강마리나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마리나 사업의 대상지로 잠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마스터 플랜에 잠실 마리나가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에 이르는 약 199만 미터제곱 부지를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은 앞선 계류장 부족, 관광 발전 이슈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획일화된 콘텐츠라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잠실 계류장은 이 문제에 대비해 다채로운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블루 이코노미의 무대로도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 마리아나 그란데 팀은 성공적인 마리나 사례인 바르셀로나의 포트 데 바르셀로나에 직접 방문하여 마리나의 역사적 배경, 도시 재생과의 연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조 등 마리나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기업과의 인터뷰, 각종 기관 탐방을 통해 연구하였습니다. 우선 바르셀로나의 해변, 항구가 유명한 이유를 살펴보면 1992년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서 항구 발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시는 올림픽 유치를 도시 재생의 기회로 삼아 해안 일대에 낙후된 산업지구를 전면 정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건설된 것이 포트 올림픽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포트벨 일대 항만지구도 점진적으로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트벨과 포트 올림픽이 바로 바르셀로나 마리나 인프라의 핵심 거점 두 곳입니다. 포트벨은 구시가지와 직접 맞닿은 항구 지역으로 현재는 슈퍼요트 전용 프리미엄 마리나로 특화되었으며 포트 올림픽은 스포츠와 레저 중심의 대중적 마리나로 출발해 현재는 혁신 기업과 해양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한 복합 혁신지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나는 각각 서로 다른 수요층과 기능을 담당하며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포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포트벨의 피어 01에 위치한 테크 바르셀로나라는 혁신 조직입니다. 저희는 대외 협력 직무에 미구엘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피어 01의 건물 곳곳을 살펴보며 테크 바르셀로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테크 바르셀로나는 2017년에 유럽 최대 규모의 혁신센터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현재 약 100개 기업, 1000명의 워커가 2000m제곱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게 투자자, 고객사, 미디어 노출을 동시에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플랫폼 조직 설계를 통해 각 산업군의 공유 생태계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 건물에는 블루테크 포트도 함께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블루테크 포트는 바르셀로나에서 블루 이코노미에 집중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지구입니다. 바르셀로나 해안가 지도를 통해 어떻게 블루 이코노미를 계획했고 플랫폼의 역할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생태계에는 요팅 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조직, 바르셀로나 클러스터 나우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클러스터 나우틱은 포트벨에 위치한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 자리하고 있으며 약 70개 회원사와 12개 산업 유형을 아우릅니다. 저희는 세계무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너럴 디렉터를 맡고 있는 클라우다 파레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조직은 전반적인 해양산업 관련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우며 산업 생태계를 관리한다는 것, 개방형인 마리나와 회원제로 운영되며 폐쇄되어 있는 요팅 클럽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플랫폼 기관으로 비타비탓이라는 바르셀로나 공공도시 혁신기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관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건물부터 도시재생의 일환이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라리에르는 기존의 산업지구였던 포블레노 내에 있는 평범한 텍스타일 공장이었는데 2000년 이후 4차 산업을 위한 이지구 계획을 시행하면서 도시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지어진 건물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건물과 플랫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비타비탓의 건축 직무 알버트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비타비탓의 플랫폼 혁신 운영 방법은 도시 챌린지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시장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시민의 이야기로부터 발굴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사업 기술을 각 기업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Here is the company. This company, it has no relation with us, with public entities, and it's private, it's market. But they make the prototype for us, and then they decided to make it a commercial product, real commercial. So you can go there. 알버트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 프로젝트는 프로토타입, 파일럿 단계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합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태양광 전지판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알버트 씨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받아 글로리에스 공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글로리에스 공원의 맞은편 골목에서 전지판을 찾을 수 있었고 보도를 직접 걸어보며 일반 보도블럭과의 차이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깨진 전지판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용화되지 못한 것임을 추측했습니다. 또 글로리에스 공원에서는 뜻밖의 도시 재생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맑은 날 오후마다 열리는 보드게임 카페인데요. 저희는 이 덕분에 공원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보드게임 공간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서로의 얼굴과 표정을 보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도시의 활기를 만들기 때문에 생기 있는 도시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업, 기관들과의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 항구만큼 중요하다고 항상 함께 언급되는 수변 자원 중 하나는 바로 바르셀로네타 해변입니다. 저희는 바르셀로네타 해변에 수차례 방문하여 바르셀로나의 수변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수변 공간의 건물에 주로 어떤 상권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서울과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이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돗자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변에 누워 여유를 즐기고 있었으며 먼 바다 위에는 수많은 요트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날씨가 맑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치 발리볼을 즐겼습니다. 수변 공간의 주변에는 간단한 요깃거리를 위한 타파스바가 많았으며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거시설과 호텔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수변 공간과 가장 달랐던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변 공간은 도시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경관이 완성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네타 해변의 경관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는 바르셀로네타 해변 근처의 본주의 건덕보다 높은 건물이 없도록 하는 규제 덕분인데요. 건축가 가우디의 유명한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이 언덕의 높이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먼트에서 바르셀로나가 매우 계획적으로 잘 설계된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 위의 차들의 주차 형태나 매우 넓은 보도폭들은 이 도시를 걷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게 만들며 쉬운 접근으로 수변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는 마리나를 연결하고 있는 중간 조직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기관들의 인터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시 탐방을 통해 단순한 인터넷 조사에서는 알기 어려운 직접 보고 느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며
도시 탐방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 재생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중간 연결 플랫폼들은 각각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면서도 결국은 도시 재생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모두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 주제인 마리나를 더욱 낱낱이 파헤쳐서 구체적인 마리나의 운영과 전략에 대한 탐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